네, ASMR 영화 리뷰. 오늘의 영화는요, 음, 대결입니다. 어, 이 영화를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이 영화가 몇 명이나 봤죠? 그렇게 많이 히트했을 것 같진 않은데, 네, 대결 관객 수. 한번 볼까요? 아, 누적 인원 32,278명이네요.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군요. 2016년 9월 22일에 개봉한 영화인데 3만 명밖에 못 봤네요. 관객을 많이 확보하지 관객이 아니라 상영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걸까요? 음,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. 예. 뭔가 좀 추억의 향수를 적게 하는 약간 그런 영화였고요. 그리고 어쨌든 좀 맞짱. 이 영화는 이제 제목이 대결인 것처럼 실제로 맞짱이라는 소재가 이 영화의 주 테마입니다. 예, 주요 주제예요. 네. 뭐 현피란 말을 아십니까? 현피. 어, 이제 이건 온라인 게임 용어인데요. 맞나요? 저도 현피란 말을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알게 된 거라서 그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그 플레이어 킬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의 이제 게임상의 플레이어끼리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. 예. 이제 그거를 이제 유저가 유저를 죽이는 거죠. 캐릭터가 있으면은 좀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랑 맞짱 떠가지고 죽이던가 아니면 몰래 뒤에 가서 죽이던가 뭐 그러는 건데 이제 캐릭터가 세면 사실 뒤에서 뒤통수 쳐도 잘 안 죽습니다. 캐릭터가 뭐 내공이 센다던가 뭐 레벨이라던가 그런 게 센다던가 아니면 방어구나 뭐 무기가 세다던가 그러면 잘 안 죽어요. 그래서 뭐 그런 현피 게임들 중에 아마 리니지 게임이 있을 것이고 아이온 게임도 그런 게임 중에 하나 아닌가요? 그리고 로한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. 그런 게임도 있는 것 같고 잘은 잘 몰라요. 제가 잘은 모르고요. 예. 어쨌든 이제 현피라는 건 이제 게임상에서 플레이 킬 해가지고 플레이어들끼리 죽이는 거를 현실에서 이제 적용한 말인데 그래서 현피 현실에서 한번 맞짱 떠보자 뭐 그런 게 현피라고 줄임말로 해가지고 뭐 쓴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이제 현피 그리고 맞짱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. 이제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영화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틀었죠. 예, 들었는데 대단히 좀 뭐랄까 좀 재밌었어요. 남자들은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, 그런 맞짱의 추억, 뭐 추억이라고 하긴 좀 아픈 추억이 될 수도 있는데 맞짱 혹은 다굴의 추억 혹은 왕따의 추억 내가 왕따가 되어 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왕따를 시켰거나 아니면 뭐 요즘 최근에 뭐 들어본 용어로는 뭐죠? 그거 심부름 하는 거. 예. 심부름 막 센 애들한테 심부름 해다 주는 거. 예, 뭐 그런 용어도 있는 것 같고 그 용어가 뭔지는 생각이 안 나요. 저희 때는 그런 용어는 없었습니다. 어쨌든 남자들 학창 시절 때는 그런 어떤 싸움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거나 혹은 내가 그 싸움의 주인공의 당사자가 돼서 그 패싸움이라던가 혹은 맞짱 예.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남자들의 경우는 학창 시절 때 한두 번쯤은 최소한 있었을 것 같아요. 이 영화는 또한 취권이 주요 어떤
이 영화를 보면 딱 떠오르는 건요. 취권. 예, 취권이 떠오릅니다. 제가 아주 어렸을 때, 정말 어렸을 때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. 그건 이제 성룡의 취권이란 영화인데, 이제 막 시골 내려갈 때 엄마 따라서 시골 같은 데 내려가면 관광버스 같은 데서 조그만한 TV에서 이제 상영해주는 영화들이 종종 있었어요. 그런 영화를 통해서 봤던 게 제가 어린 시절 보아서 조금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성룡의 취권입니다. 그리고 취권이라는 거는 꼭 성룡의 영화 취권을 보지 않더라도 그런 다른 영화들에서 혹은 뭐 어떤 패러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취권에 대한 내용은 그 성룡의 취권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들 있죠. 예. 이 영화는 그 성룡의 이 발음이 참 취권 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이 취권 이 영화가 성룡의 당시 옛날의 그 버전을 현대화 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. 네. 그리고 이 영화는 무술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. 현대판 무술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판 맞짱 영화. 근데 맞짱 영화들은 꽤 많이 있었죠. 네, 그런 맞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많이 있었고 맞짱을 소재로 한 만화들도 꽤 많습니다. 제가 어린 시절 쭉 봐왔던 그런 만화들 가운데는 맞짱, 남자들 간의 싸움, 이제 고교생들, 중고생 때 맞짱 떠서 전교 싸움 짱이 되고 전교 싸움 짱이 되면 지역 싸움 짱이 되고 어떤 지역 단위의 싸움장이 되면 다시 더 광역시 단위의 짱이 되고 뭐 그런 만화들이 있었고요. 이제 그거보다 더 범위가 커지면 이제 조폭을 소재로 한 이제 만화들이 있죠. 네. 뭐 그런 만화들 중에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거는 짱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짱이라는 그 만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그 짱이라는 만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또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럭키짱이라는 또 만화가 있었어요. 그거가 100권까지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강건마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강건마라는 남자 주인공이 본래도 싸움 짱이었는데 어느 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되게 이 기존에 있는 싸움 잘하는 일진 애들이 싸움을 잘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강건마가 사실은 질 것 같은데 어떻게 럭키하게 이겨요. 그래서 그 학교에 싸움 짱이 됩니다. 전학을 와서. 근데 그 학교에서 싸움 짱이 되니까 옆 학교에서 이제 또 야 네가 이제 그 학교에 짱 됐냐? 그럼 나랑 한번 붙어보자. 뭐 그렇게 해요. 근데 그 애들이 실상은 더 센데 또 걔네들이랑도 뭐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또 럭키하게 또 이겨요.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짱이 됩니다. 그 지역에 있는 짱이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 거기가 이제 수원이었는지 하여튼 인천이었는지 그랬는데 그럼 또 다른 지역에 더 센 쪽에 싸움장이 또 와요. 그래서 또 싸워요. 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지고 계속 그 범위가 넓어져요.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폭들 수준의 이제 조직 폭력배 수준의 싸움꾼들까지 개입이 되고 이제 그런데 다 상대방은 사실 강건마보다는 훨씬 센데 어떻게 강건마는 맞아도 쓰러지다가 막 기사회생으로 일어나가지고 죽을 둥 살둥 하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행운스럽게 예, 럭키하게 상대방을 때려 눕힙니다. 그리고 이겨서 럭키 짱이 되는 거죠. 계속 그게 거의 100권까지 나옵니다. 예, 나중에 이제 한 40 몇 권쯤 보면요 그 레퍼토리가 너무 뻔해서 나중에는 안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만화인데 한 30권 40권까지는 욕하면서도 봅니다. 다음 내용이 궁금하거든요.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성모였나? 김성모였나 작가가? 그 작가의 재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뻔하게 예상이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그걸 돈을 내고 보게 할까? 만화책이니까 대체적으로는 사보진 않죠. 사서 보진 않을 텐데 책 대여점이라던가 만화 책방 가서 볼 텐데
저는 당시에 책 대여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아마 그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. 만화책 한 권 보는데 그 책은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. 그만큼 내용이 술술술술 전개가 되고 술술술술 쉽게 쉽게 읽히는 만화책이었어요. 이제 책 대여점에서 일하니까 그걸 봤지. 그걸 한 권당 500원씩 뭐 내고 보라 그러면 봤을까. 예. 근데 궁금해서 나중에는 10권까지 처음에는 봤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렇게. 예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럭키짱이라는 만화가 있었고, 실제로 이제 뭐, 판타지 맞짱, 그런 만화류에는 사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는 드래곤볼이 있습니다. 드래곤볼이 맞짱 만화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맞짱을 기반으로 한 만화예요. 예, 손오공이라는 아이와 나중에 뭐 손오공이라는 아이가 무술을 계속 익히면서 강해지고 또 강해질 때마다 더 센 상대가 나오고 뭐 그러죠. 예. 그래서 맞짱 관련한 소재의 만화책들도 꽤 많이 있었죠. 그래서 드래곤볼이란 만화책도 그런 판타지류 중에서는 대단히 흥행을 했었고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너무 재밌게 봤었던 예, 만화입니다. 뭐 열혈광호도 있습니다. 예. 이것도 맞짱 만화 같지 않지만 예. 무술 만화인 것 같지만 엄연히 맞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넷쭈니님 어서 오십시오. 직접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맞고요. 생방입니다. 예. 영화 리뷰할 때는 제가 방송할 때는 보통 이렇게 채팅창이나 예, 시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. 보통 제가 영화를 밤늦게 보다 보니까 밤에 방송을 열고 새벽에 저 혼자 영화 리뷰를 그냥 쭉 읽는 경우가 많았죠. 예. 영화는 틀어줄 수가 없죠. 저작권도 위배가 되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틀은 방송은 아니고요.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와 관련한 수다를 떠는 방송입니다. 리뷰 방송이고요. 영화를 보고 나서 떠오르거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영화 볼만하다, 재밌다 뭐 하는 그런 소개들이죠. 예. 만담 소개, 만담 영화 소개입니다.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고요.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뭐 카카오 TV 쪽에도 예,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영화와는 좀 또 다른 차원의 만담 리뷰입니다. 저만의 방식에. 예. 그래서 이 영화는 맞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만화책들은 좀 재밌습니다. 짱, 럭키짱, 뭐 드래곤볼, 열혈강호.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이제 맞짱 만화책이 또 있죠. 되게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. 도시정벌. 도시정벌 만화책도 있습니다. 뭐 P2P 사이트 같은 데서 공짜로 많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. 1부에서 5부, 6부까지 다 재밌어요. 한번 책을 펼쳐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만화이죠. 도시정벌. 도시정벌 책이 있고요. 또 맞짱 만화, 이 싸움 만화, 예, 어떤 대부격이라고 쓰는 만화책은요.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하도 만화책이 흥행하다 보니까 드라마로까지도 제작이 되었었죠. 이 모든 만화책을 통틀어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요. 어마어마한 거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이 책입니다.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도 100권이 넘고요. 그냥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이 책도 100권이 넘습니다. 그리고 완결이 됐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예. 이 영화를 보면 맞짱의 추억이 그 향수가 막 젖어들게 돼요. 영화 제목 대결. 예. 그래서 이 영화랑 또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또 있어요. 그런데 이 영화가 더 재밌습니다. 좀 이제 좀 시간은 많이 지났고 좀 오래전 영화 중에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고요. 뭐 아까 치과는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쯤에 본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꽤 된 영화인데요. 겟섬이라는 서양 영화가 있습니다.
그 영화도 좀 볼만했어요. 예.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의외로 재밌다. 네, 그런 영화 중에 겟썸이라고 있어요. 겟썸. 그리고 또 한국 영화 그런 맞짱 영화 중에서는 전설 그런 영화가 있었고요. 네, 그 영화도 좀 재밌었습니다. 그리고 권상우를 좀 많이 뜨게 해주었던 영화가 있었죠. 말죽거리 잔혹사. 예, 말죽거리 잔혹사. 그 영화가 있습니다. 예. 그 영화는 이제 한가인 씨도 나오는데요. 권상우가 꽤나 뭔가 순수하면서도 좀 멋진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요. 권상우의 그 장근육, 장근육과 청순한 미, 그리고 그 영화에 그 영화에 녹아져 있는 그 어떤 7, 80년대, 아니 8, 90년대의 어떤 향수, 예. 지금의 한 4, 50대 분들이 느낄 만한 향수가 그 영화에는 녹아져 있습니다. 말죽거리 잔혹사. 그리고 거기에는 로맨스가 또 같이 곁들여져 있죠. 그러니까 말죽거리 잔혹사는 저도 한 3, 4번 본 것 같은데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. 뭔가 추억의 향수를 젖어들 수 있는데 저는 그 나이대가 아니라서 사실 추억이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배경음악이라던가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은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더라도 그 영화를 보면서는 나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왠지 향수에 젖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뭔가 명품 영화죠. 예. 또 맞짱 영화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가 있습니다. 정우성이 나왔었죠. 예, 정우성 씨가 그 전에도 원래는 잘생긴 거 하나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요. 예, 뭐 연기도 잘하셨지만 이제 비로소 이 비트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청춘들의 어떤 하이틴 뭐 그런 배우가 됩니다. 예, 고소영 씨도 뭐 나왔고요. 임창정 씨가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뜬 배우라고 할 수 있죠. 본래 임창정 씨는 가수로 사실은 먼저 데뷔를 했고요. 근데 그 전에 뭐 더 어렸을 때 10대로 돌아가면은 남부군이라는 영화로 임창정 씨는 데뷔를 했는데요. 그러다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 못했고 그 이미 너에게로 난 좋은 노래인데 이상하게 히트를 치지 못했어요. 그러다가 뭐 이제 개그 프로에서 약간 까메오는 아니고 개그 프로에서 코믹 꽁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출연하시면서 이제 인지도를 많이 좀 쌓았고 그래서 인지도로 저 배우 참 재밌는 배우다 뭐 그렇게 인지도가 쌓일 때쯤에 그리고 가수로도 이제 약간씩 좀 뭔가 히트곡이 나올 만할 때쯤에 그때 영화 비트에서 정말 감초 같은 조연 정말 되게 뭐랄까 딱 액센트가 있는 느낌이 있는 그런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임창정 씨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로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영화를 찍지 않으면 다시 음반을 내고 근데 그 음반을 내는 것마다 대히트를 치게 되죠. 임창정 씨가 그 영화 비트를 통해서 재발견된 혹은 대성공의 시작을 알리게 된 배우가 아니었을까. 정우성 씨야 뭐 그 외모에 뭐 그 외모 하나만으로도 10년,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배우였다면 그렇지만 나중에도 정우성 씨는 연기에 있어서도 대단한 한 편 한 편 찍을 때마다 뭐 다른 느낌의 다른 캐릭터의 정말 많은 이제 영화들을 찍죠. 그리고 정우성 씨 역시 국민 배우가 되어가죠. 어떤 청춘들만의 배우였다면 나중에는 뭐 정우성 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 있고
또 연기도 잘하시고 열정적이고, 그리고 스캔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신 분으로서 이제 훈훈한 배우가 되어 가셨죠. 어쨌든 이 지금 대결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. 어떤 향수들. 청소년 시절 때 맞짱을 떠본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제 싸운 적이 있죠.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맞짱을 뜬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마지막인 것 같고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짱을 뜰 뻔했지만 맞짱을 뜨면 학교에서 정학을 맡기 때문에 그때 홀 어머니 아래서 학업에 열심히 기울여야 했던 저는 맞짱을 뜨질 않고요. 학교를 더 다니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자퇴를 하게 됩니다. 그것이 계기가 돼서. 예. 뭐 아무튼 맞짱을 뜰 뻔했지만 맞짱을 뜨면 정학이라고 하는 학교 규율이 있어서 맞짱은 뜨질 않고 제가 택한 것은 자퇴였습니다. 큰 사고 한번 칠 것 같아서.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. 근데 다른 사연이 또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만 마치고 자퇴를 하죠. 그리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저런 곡절 있는 삶을 살게 됐죠. 그랬습니다. 그랬고요. 이 영화는 대결. 이 영화는 일단 뭐 맞짱이라는 소재 하나만으로도 좀 뭔가 그냥 편하게, 맞짱이 뭐 싸우는 영화가 뭐 그렇게 편하게 보는 영화는 아닌데 이 영화는 좀 뭔가 좀 코믹하게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고요. 오지호 씨도 나오고, 그리고 이정진 씨인가요? 그분도 좀 나오는데, 오지호 씨는 전혀 코믹적인 캐릭터는 아니고요. 나쁜 놈입니다. 이 영화에서는 적어도 나쁜 놈이고 잔혹한 놈이고, 뭐 그런 놈이에요. 그리고 이 영화에선 취권을 현대적으로 잘 소화를 해서 취권을 익혀가는 이 남자 주인공, 이 그런 청년의 모습들이 좀 재밌습니다. 아, 맞짱 영화 중에서 또 그 영화가 있네요. 방탄승이라는 영화 있어요. 그 영화도 재밌습니다. 주윤발이 나오고요. 그리고 서양 청년 배우가 나오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방탄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재밌습니다. 한번 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. 그게 막 소림사 얘기도 좀 조금 나오는데 현대판 뭐 소림사?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. 하지만 좀 중국적인 무술의 느낌과 서양적인 어떠한 느낌, 그리고 주윤발이 되게 나이가 이제 들었을 때 찍은 영화인데, 아 근데도 주윤발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 멋있는 배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영화? 방탄승. 막 그 밝게 웃는 그 여유 있는 미소가 참 멋있다라고 느껴지는 영화 방탄승이었습니다. 이 대결이라는 영화는 보면서 그래서 좀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. 저는 웃으면서 보고 재미도 있고요. 어쨌든 이 악당 오지오를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을까, 이제 그런 걸 궁금해하면서 이제 좀 보게 되죠. 그리고 현피라는 용어도 이제 알게 되는데, 현피, 제가 아는 지인 중에, 지금은 지인은 아닌데 어찌하다가 알게 된 분 중에 조폭 분이 있어요. 조폭. 지역은 말씀 안 드릴게요. 어느 지역에 그 중간 보스급이신 조폭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. 뭐 좀 어떻게 뭐 하여튼 아는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이 이제 리니지에 푹 빠졌었대요.
그래가지고 리니지에다 쓴 돈만 4천 정도? 4천이 이제 4천 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. 돈 4천만 원 정도 이제 쓰신 분인데, 제 마눌님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준 적 있어서 이미 이 얘기를 하자마자 또 배꼽을 잡기 시작하는데, 그 조폭분이 이제 들려준 얘기예요. 저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리니지란 게임을 해보질 못했거든요. 말만 들었죠. NC소프트라는 회사가 리니지로 떴다. 그래서 그렇게 큰 회사가 됐다. 뭐 그런 것만 알았는데,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다가 아, 그 게임 뭐가 재밌나요? 막 그러다가 이제 그 형님이 얘기한 게 나도 거기에다가 한 4천 정도 내리 꽂았었다.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었지. 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형님 왜 뭐 게임을 하시다가 왜 죽을 뻔하셨죠?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연을 말씀하시는데, 게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캐릭터 하나를 키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.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. 뭐 무기도 많이 필요하고 뭐 방어구라던가 뭐 그런 걸 잘 갖춰야지만 강한 캐릭터가 돼요. 그리고 강한 캐릭터가 돼야지 그 게임을 하면서 남들한테 업수여김을 안 당하고 남들한테 죽임당하지도 않고 내가 강하게 그 온라인 그 게임 안에 있는 가상의 세계에서 군림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겠죠. 한 3천만 원, 4천만 원 정도를 그 게임에다 쏟아 부셨다니까. 근데 이분은 이제 조폭이잖아요. 예. 그 욱하신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데 자기를 앞에서 막 자기를 때려 죽이고 그러면서 깝죽깝죽 거리는 애가 있었대요. 막 말로 약 올리면서 채팅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? 또 그런 걸 하면서. 그러면서 자꾸만 약 올리길래 이 형님이 너 그러다 진짜 뒤진다. 조용하고 있어. 그런데 계속 깝죽거리대요. 그래서 그래서 너 정말 그러다 죽는다. 너 정말 그러다 죽는다. 그런데 계속 깝죽대길래 주소 밝혀라 했는데 주소를 밝히진 않더래요. 근데 부하들 시켜가지고 IP 주소 조사해라. 그리고 IP 주소 조사해가지고 주소 찍히는 데 나오고, 그렇게 해가지고 딱 칼을 식칼인가요? 사시미 칼인가요? 그거를 이제 허리춤에다가 딱 꽂고서 그놈 잡으러 가야 되겠다. 도저히 저 자식 이제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차를 몰고서 이제 흥분해서 막 가셨대요. 네, 가다가 이제 흥분한 탓인지 어느 가는 와중에, 예, 가는 와중에 차가 뒤집히고 교통사고 나가지고, 예, 입원하셨다고. 예, 그래서 자기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 하다가, 예, 죽으실 뻔했다고. 예,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조폭이시고, 어쨌든 나보다 나이는 한 10살 많으시고, 예, 중간 보스이신데, 그렇다고 제가 조직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.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웃을 수는 없고 내용은 너무 웃긴데 아니 어떻게 게임을 하다가 어? 예? 그 상대방을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게임에다가 쏟은 돈 4천, 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입원비하고 그런 병실비로 깨진 돈만 또 수백 이상. 예. 어쨌든 게임하면서 너무 상대방을 자극하지 맙시다. 그런 분노를 살짝 저도 느낀 적은 있습니다. 그 게임이 뭐더라? 유명한 게임인데? 아니, 그거 말고. 그거, 어? 롤인가요? ROL, 맞나요? LOL인가? 예,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. 예, 그것도 저는 잘 할 줄 모르는데 도대체 그 게임을 왜 하나, 그리고 그 게임이 뭐길래, 그리고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롤롤롤롤 거리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을 깔고, 컴퓨터는 뭐 좋으니까요. 그래서 그리고 LOL 게임을 하게 된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주식을 하면서 우리나라 게임, 제가 게임 회사에 좀 그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 회사에서
하고 있던 게임이 얼마나 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승산이 있을까? 그럼 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 LO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싶어가지고 예, 한번 해봤죠. 이게 별건 없었는데 근데 하면서 이제 게임을 배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배우는데 아, 왜 이렇게 욕들 하는 거야 채팅창으로. 예? 근데 알고 보면 다 초딩이에요. 나한테 욕하고 게임 못한다고 너 왜 사냐, 그렇게 게임할 거막 그러니까 게임할 거막 게임하지도 마라, 그렇게 게임하면서 니네 엄마는 너 낳고 뭐 웃냐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. 아, 내가 게임하면서 쟤네들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. 그때 그 게임을 할 때도 엄연히 30대가 너무 한참 넘을 때였을 때였는데 예,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쟤네들한테 욕 먹으면서 이 게임을 꼭 배워야 하나. 예, 하여튼 초딩하고 중딩 애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씩 먹을 때마다 아, 욱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막 와요. 애들이 욕을 그냥 막 단순하게 하지 않고요. 뭔가 모독을 하면서,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서, 나만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와 그리고 나의 살아온 삶의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 저를 욕하더라 그 말입니다. 아, 내가 이 정도면은 아, 그쪽 복 형님도 참 열받았겠구나. 이제 그 생각은 좀 했었죠. 아,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플레이어 킬? 그래서 현피 혹은 뭐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죽이는 이제 뭐 그런 거, 예, 그런 거의 느낌을 조금은 받았었는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받은 건 로안이란 게임이었어요. 이제 제가 잠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적이 있던 회사가 있는데 예, 뭐 플레이 위드라는 회사였죠. 그 플레이 위드라는 회사가 이제 출시하고 있었던 게임이 로안이란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내가 투자한 회사니까 그 로안이란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배웠죠. 근데 이제 그게 리니지랑 좀 비슷한 게임이었어요.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누가 날 와서 죽여요. 왜 쟤는 날 죽이지? 그래서 이유 없이 막 날 죽이는 거예요. 같은 게임 유저인데. 예, 컴퓨터 프로그램이 날 죽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날 막 죽여요. 그리고 막 채팅으로 막 욕도 해요. 나를 막 나의 인격을 막 테스트를 해요. 막 그러면서 아, 그리고 한 번 누군가 강한 애한테 찍히면요 그 게임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더라고요. 그런 게임이더라고요. 게임이라는 게. 그러니까 아, 뭐 왜 좀 그렇게 돈을 쓰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과연 돈을 쓰면서까지 그 게임에 몰입을 해서 뭘 얻을까 라는 생각은 역시 지워지진 않아요.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서름과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사람들, 그 현실에서 강해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한 현실과 똑같이 강하면요 그 안에서도 굽신굽신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강한 사람의 옆에서 붙어 있으면요 뭔가 아이템이라던가 무기라던가 뭐 좋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. 또 그 안에 그 세계에서 또 그 강한 사람이 또 강한 누군가를 때려 눕혀서 뭔가 무기나 아이템을 얻으면요 그 무기나 아이템을 공짜로 얻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또 현실의 돈의 가치로 쳐도 대단히 또 비싼 금액이고요. 뭐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도 뭐 강한 사람에게 굽신굽신 거려서 뭐 직장에서든지 사회생활하면서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뭐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뭐 선배라던가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뭐 굽신거리고 뭐 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뭐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대단히 그런 걸 싫어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게임상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 게임에서 예,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. 굽신굽신. 예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많은 것들이 연상되는 영화예요.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 영화에서 말하는 현피라는 거를 좀 되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맞짱을 떠본 사람이 있다면 맞짱에서 져봤든지 이겨봤든지 혹시 일진한테 당해봤든지 아니면 내가 일진이었든지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, 그리고 일진을 제3자적으로 봤던 사람이라도 예, 그런 어떤 남자들만의 어떤 싸움의 추억들을
떠올릴 수 있을 만한 영화. 그러면서도 좀 코믹하고요. 좀 재밌고요. 쥐권이라는 그 무술의 소재 자체가 좀 코믹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. 예. 어떻게 술 마시고 싸움을 그렇게 잘합니까? 근데 이 영화에서도 술 마시며 싸움을 잘합니다. 술기운에 의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막 싸움을 잘해요. 이 영화 재밌습니다. 한번 뭐 보셔도 괜찮고요. 근데 아주 막 그렇게 막 재밌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집중해서 한 번은 볼만한 영화. 그리고 이 영화와 함께 추천해드리는 영화들은 뭐 옛날 영화 중에 싸움의 기술, 그리고 갯섬, 뚝방전설, 말죽거리 잔혹사, 뭐 비트, 짱, 만화책 중에서는 영화 중에 방탄승 뭐 그런 영화가 있고요. 만화책 중에서는 짱, 럭키짱, 드래곤볼, 열혈강호. 더 많은데요. 사실은 만화책들은 저는 만화책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서 지금 추천은 더 많이 못 해드리는데, 예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예, 시간 많고 그냥 재미있는 걸 뭔가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네요. 네, 오늘의 영화 리뷰 이 정도로 마칠게요. 오늘은 그래도 별로 3000% 많이 가지는 않았네요. 다른 영화 리뷰 때는 어쩌면 그렇게 3000% 많이 가서 어떻게 영화 리뷰가 1시간, 2시간 막 그렇게 갑니까? 30분 이내로 늘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. 이 영화 리뷰를 마치고 나서는 바둑 방송을 한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이상 영화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. 다음에 또 좋은 영화, 재밌는 영화 보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.